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주말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학대당해서 숨진 입양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물결, 또 비극을 못 막은 데 대한 분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입양아 학대를 막을 법안들은 여러 번 폐기됐죠. 뒤늦게 정부와 국회는 제도 정비,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모레 끝나는데 법안 통과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법안 발의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안 내용 묻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친통 끝에 여야 법사위에서 내용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 법 제정 촉구하면서 20여일간 단식하다 쓰러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내용이 충분한지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을 납포한 이란 정부의 대변인이 오히려 한국 정부가 7조 몇천억 원 정도를 인질로 잡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발언했을까요? 중동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리겠죠? 야당 국민의힘은 낙마시키겠다고 벼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멸방이라는 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이루는 말인데 요즘 경북 상주에 있는 멸방센터가 코로나19에 온 나라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우려 큽니다. 자, 이 같은 정치, 사회 주요 이슈들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 주말새 아침 시작합니다. 정인아 미안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끝내 세상을 떠난 16개월 짧은 생을 살다간 정인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 발의가 한창인데요. 관련 소식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이 나갔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네, 학대의 강도가 점차 세지던 작년 8월 EBS 어느 특별한 가족에 입양 가족으로 출연을 해서 천사 엄마 아빠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당시 14개월이었던 정인이가 입은 옷은 친딸이 4개월에 입었던 옷일 만큼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말랐다고 합니다. 이마에는 무언가 찍힌 자국과 또 어깨에는 넓게 퍼진 멍자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끔찍해서 가슴이 먹먹하고요.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는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온 국민들이 정인아 미안해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회의 명의로 정인이의 양모를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장시간 학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또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보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대응한 양천경찰서나 또 아동학대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방지책을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안들 이제 이름이 이른바 아동학대 방지 사법 또는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몇 가지 뼈대 중에서 저희가 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 네, 저희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피해 아동과 또 신고자, 목격자, 증인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신변 안전 조치 규정을 마련했고요. 또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가 발생한 주거지 등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아동을 건강검진할 때
경우에 네.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도록 하고요. 예.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상담이나 교육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학대 가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실태를 보니까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이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영상 시청과 결과표 제출에 그쳐서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방문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적금을 판매하거나 보험 판매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아동학대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 가해자랑 분리를 해야 하는데 분리했을 때 그 보호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그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들이 82%나 문제의 가정으로 또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작년 한 해만 재학대 발생 건수가 한 3,431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을 대폭 또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인프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도 뭐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내용이 보니까 아동학대 형량 2배 높이고 뭐 신상 공개하는 이런 차원의 내용의 법안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아동학대 치사 중상의 처벌 수준을 현행 지금 5년과 3년 이상에서 10년과 6년 이상으로 2배 강화하는 법안을 말씀하시고요. 또 같은 당의 권칠승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가정의 방문 주기 또 관리 방법 등 사후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아동학대 방지 4법은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응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필적 고의한 살인 이런 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들이 지금 아주 강한데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특히 이제 이 정인이 같은 경우는 16개월 이하의 영아였지 않습니까? 저항이 불가능하고 의사표시조차도 불가능하고 항거도 불가능한 미성숙한 아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아동에게 학대를 하면서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학대를 했기 때문에 이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부검을 한 결과 정인이 같은 경우는 췌장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충격을 주려면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 권투 선수가 힘껏 주먹을 휘둘러야 그 정도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췌장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특히 내장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양모는 아이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그 정도의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다들 이제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시는 거죠. 또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저희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법원은 부모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상해 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2014년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산 계모 사건의 경우에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이
아동학대 치사죄를 살인죄로 바꿔서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또 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폭넓게 인정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번 정인이 건도 반드시 살인죄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리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으로 좀 보시는 거죠. 지금 네. 왜냐하면 1인 시위도 있고요.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청원 고안대 보면 또 경찰도 공범이다. 세 차례 신고가 들어가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지금 비판 여론도 아주 지금 높습니다. 네. 입영 이후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생후 11개월인 작년 5월 달에 병원에 의해서 최초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됐는데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고요. 한 달 뒤인 6월 달에 양부모 지인에 의해서 2번째 이제 신고가 됐는데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8월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9월에 3번째 신고가 되었는데 병원에 의해서 신고가 됐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내사 종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서가 무려 3차례나 이 방관을 하자 사실은 주변에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무기력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왜 아동학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양모가 입양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 통역사였고요. 양부 또한 모 방송국의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경찰이 양부모의 이런 후광 효과 때문에 아동학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황보 의원님 어제 인터뷰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 NGO죠. 이쪽에 고위원 매니저 인터뷰였는데 2013년 8살 서연이 어린이 사망 사건 계기로 이듬해 서연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그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서연이 보고서를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기사를 통해서 요약본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를 처리하는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제도적 미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학원장, 병원, 치료의사 등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 이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이 지적이 되었고요. 사후관리기관 개입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최초 접수기관과 이사한 지역의 신고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연 양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포항에 살다가 이게 아동학대가 계속 이제 발생한 이후에 인천으로 또 울주로 이렇게 이사를 해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또 이 관리가 안 된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판정 이후에 행위자가 기관의 상담을 거부할 때뿐만 아니라 종결 이후 사후 관리 단계에서 학대 행위자가 기관 개입을 거부할 때에도 개입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이제 담겨져 있는데 정말 향후에 그 부분은 더 또 제대로 점검을 면밀히 살펴봐서 입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5배 늘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아동학대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는 20%만 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의하신 법안 내용에 이런 이제 미비한 인프라 보강하는 차원의 어떤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인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기존 71개소에서 81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늘어난 만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또 시설이 반드시 늘어야 되고요. 이 기회에 정부가 수요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라 선도적인 자세로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 외에도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학대
예. 전반적인 인프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렸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던 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황보성희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초선 의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죠? 네. 답변을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답변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지난 10월 30일 검찰의 수사 결과 남인순 의원이 여성단체로부터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듣고 이를 서울시 측에 알린 장본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다가 이제 남인순 의원께서 어제 입장을 밝히셨는데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이제 반박했습니다. 남 의원은 박 전 시장 측에 알린 내용이 피소 사실이 아니라 피소 예정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운동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장난 같은 변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고요. 피해자에게 깊은 고통에 공감하면서 위로를 드리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운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여성단체로부터 알았을 때 첫 번째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주당 소속 시장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소 사실, 피소 예정이라는 내용을 가해자와 관련된 그 서울시 특보, 젠더 특보에게 먼저 알림으로 해서 사실은 가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준 것이고 이거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 의원은 청와대와도 굉장히 이제 밀접할 수 있는 삼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2010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혁신과 통합도 공동 대표를 맡으셨고요. 당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입지가 있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박 전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알리고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남인순 의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를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개연성이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히실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께서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 또 가해자를 가해 지목인으로 부르자. 여태까지 이런 그 성비 사건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데 이 같은 당 같은 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응하신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면서 남 의원님이나 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보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보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보성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성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청취자분들은 우물정자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야가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 열었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내용 처벌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내용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선고하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을 시당초 처음 발의했던 정의당은 벌금 한선을 없앤 여야의 합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목소리가 안녕하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식을 한 20일 넘게 하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상태는? 네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긴 한데 또 추운 날씨에 23일이나 단식을 했더니
기력이 뭐 빨리 회복이 되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저보다야 유족들이 지금 27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예. 건장한 사람도 3주가 넘어가면 몸이 많이 축난다고 하는데 예. 이제 유가족들이 많이 걱정이긴 합니다. 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데 예. 예. 지금 계시는 곳이 단식하는 곳입니까? 아니 저기 일단 그 시스로 들어왔고요. 아, 그러세요. 조금 예. 있다가 이거 인터뷰하고 또 가셔야 되는군요. 예. 네. 그 단식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27일째 하고 계시는 분들 건강이 많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상태는 좀 어떠세요? 보시기에 지금도 뭐 당연히 많이 힘들어하시죠. 아버님은 이제 65세이신데 예. 원래부터 주변에서도 시작하는 것부터 많이 말리셨거든요. 네네. 네, 정말 딱 얼굴을 보면 너무 얼굴이 많이 축나셔서 그냥 보기에 너무 안쓰러우세요. 예. 그리고 또 어머님도 무릎 수술하고 뭐 3달밖에 안 돼서 몸 자체가 이제 아직 회복이 안 되신 상태에서 예. 단식을 하시니까 또 뭐 아무래도 힘들죠. 아니 근데 네. 근처에 뭐 화장실도 못 가겠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본회의 이제 바로 앞에서 하니까 본회의장으로 본관으로 다녀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그 소위원회 앞에서 뭐 이제 가서 뭐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러느라고 갔더니 이제 원래 화장실 다니는 거에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왔다고. 예. 그래서 이제 소통관이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한 2, 300m 그쪽으로 떨어지지 화장실 않았습니까? 다니라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힘드시죠. 너무 추운데 또 거기 찬바람 쐬고 왔다 갔다 하기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예. 그런 것도 못 쓰게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하여튼 제가 지금 저기 인터뷰에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국회 여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뭐 이제 어쨌든 모레 그 임시회기 끝나기 전까지는 통과를 시키겠다 해서 내용을 지금 합의를 했는데 이 자체만은 뭐 진일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시니까. 네, 제 내용은 뭐 일부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애초에 국민 10만 입법한 내용이 있고 또 정의당 안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후퇴된 측면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유족들은 이제 다시는 자신들처럼 아픔을 겪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보니까 그 징역형 경영 책임자에게 내리는 또 보니까 1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당초 저 정의당 안은 3년 이상으로 했는데 이제 이 3년 미만이면 대부분은 그 집행유예로 풀려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도 없고 이제 그런 면에서 3년 이상으로 했는데 그것도 많이 낮춰졌지만 또 이제 이 벌금형 같은 경우도 하한형을 없애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이해하니까요. 15억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산안법에도 벌금 최고 금액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개인은 420만 원, 그다음에 법인은 450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450만 원 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한형도 두려고 했는데 또 벌금형 하한도 없어져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게 또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다뤄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와 관련해서도 너무 우려가 큰데. 박주민 의원이 그 법안 내용이죠, 이게?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노동부가 낸 안에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도 또 유예하자라고 했는데 또 어저께 나온 중기부 안은 300인 미만도 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안도 중구난방인데다가 그러면 다 빼버리면 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부처별로도 의견이 각각 다르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 누더기 법안
그걸 다 수용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라 예. 이제 그 현 정부가 정말 산업 안전 그다음에 시민 재해를 예방할 생각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보면서 좀 참담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이제 뭐 오히려 정부안보다 뭐 후퇴한 부분도 많이 있고 오히려요. 네. 그 말씀하신 뭐 정의당 안보다는 당연히 많이 좀 후퇴된 내용인데 이거라도 해서 모레가 지금 임시 계획이 끝나는데, 네네. 이거라도 일단 통과되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머지 이틀간 2, 3일 동안 지금 어떤 부분 또 이렇게 그 관련 조항들 보강하기 위한 어떤 뭐 조치들, 노력들 계획 있으십니까? 일단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서 예. 이제 지금 산업법에도 안전관리사라는 게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관리 담당자가 그냥 담당하고 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안전관리이사로 해버리면 또 경영 책임자가 빠져나가서 오히려 생산관리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생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공기 단축이나 뭐 이렇게 진행하고 안전관리이사는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그 사람만 책임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 경영 책임자에서 실질적인 책임자가 네. 책임지게 하는 거. 그다음에 경영자의 의무에 이천 화재 참사나 삼성 크레인 사고처럼 발주처고 공기 단축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를 처벌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발주처의 공기 단축 등 좀 더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 등 4년 후에 요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내용이 이 산업안전 중대재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내용도 충분히 좀 담보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유가족들이나 정의당이 계속 내용도 최소한의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요구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련 특히 법사위 소속 네네. 특히 민주당 쪽 의원들하고도 좀 소통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어떻게? 네, 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계속 뭐 전화도 드리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연락도 하고 있긴 한데 잘 연락이 안 되긴 하지만 예. 어쨌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 예방할 수 없다. 그래서 처리 반대한다. 이게 어떤 맥락의 얘기고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김희국 의원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가령 이제 우리가 그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아무렇지도 않겠잖아요. 예. 그런데 음주운전이 법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음주치사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되면서 예. 이제 대부분 모든 국민들이 음주운전 안 된다라고 한 것처럼 예. 실제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거는 기업이 안전 의무를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죽으면 이거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다라고 예. 명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안전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예방 효과가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당장 건설업계 올해 경영 화두가 안전 경영 본격화한다고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저는 기업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결국 이 법 자체가 충분하게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조금 내용이나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말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지금 내일 모레면 또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